12월 16일 목요일 NHK 뉴스입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입국한 남녀 15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2명입니다. 후센노동성에 따르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그리고 강사이 공항에서 입국한 20대에서 70대 남녀 모두 15명입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에 체류한 적이 있어 공항 검역과 격리 중인 숙박시설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명 중 11명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센노동성은 같은 여객기에 탑승한 총 약 1,100명의 승객 전원을 밀접 접촉자로 강조해 입국 후 14일 동안은 숙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센노동성은 16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3차 접종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가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기존의 절반의 양으로 3차 접종을 한 결과 접종한 지 1개월 후에 증화한체 수치가 2차의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7배 상승함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3차는 절반의 양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는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 이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적어도 9,75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직장 등에서의 단체 접종 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개별 접종과 대규모 접종에서도 사용할 방침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개별 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을 배분했으나 공급량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2차까지 화이자를 접종한 사람에게 3차는 모더나를 사용하는 교차 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의 수석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파우치 박사는 15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추가 접종으로 충분히 높아진다며 현 시점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 접종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석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파우치 박사는 15일 회견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2차례 접종을 완료해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감염과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나 몇몇 조기적인 연구 결과로서 3차 추가 접종으로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중화 한체 효과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을 표명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백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 접종을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국민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추가 접종을 받도록 거듭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으로서 계속해온 양적 완화책에 대해 지금까지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RB는 지난달 회의에서 양적 완화책에 관해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을 서서히 줄여 내년 6월에 정책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8% 상승해 39년 만에 높은 수준이 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커져 FRB는 A에 대응하기 위해 15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계획의 수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자금 공급을 기존의 2배인 3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하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시기를 내년 3월로 앞당겼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와 더불어 금융 완화의 골자로 삼아온 제로금리를 해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에 예측이 제시돼 18명의 참석자 전원이 내년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내년에 3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FRB는 이번 발표에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해온 기존의 표현을 삭제하고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에 금융 긴축을 실시할 자세를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은 15일 2021 회계연도에 급방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향상을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급속히 군비를 증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방 정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것으로 국방 관련 예산 총액은 7,682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87조 엔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적 향상을 위한 기금에 71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8천억 엔을 출연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22억 달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또 타이완이 자유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가 타이완의 방위에 지지를 표명했고 국방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3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유럽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기금에 40억 달러를 배분합니다.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가결돼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성립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5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을 표명하고 스포츠와 올림픽 무브먼트를 정치 문제화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향을 나타내 미국과 영국 등이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표명하는 가운데 우호 관계를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또 중국의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지주의 국가로 지목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위식해 현재 모종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국제법을 현저하게 짓밟고 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다 많은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미얀마의 복수 언론은 14일 미얀마에서 군의 통치에 대한 항의 활동을 촬영하던 프리랜서 사진이자 서나인 씨가 구속 중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나인 씨는 지난 10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민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 군의 통제에 환희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침묵의 파업이라는 활동을 지지하는 중에 치안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시신의 상황과 사인의 자세한 것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언론은 신문 중에 폭행을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나인 씨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의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인 저널리스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소나인 씨는 쿠데타가 발생한 후 첫 저널리스트 희생자로 그는 지금도 50명을 넘는 기자와 사진 기자를 구속하는 등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계는 더 이상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의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치료안이 있는 태아를 산모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 치료하는 태아 치료라고 불리는 기술로 중증 심장병의 태아를 수술하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국립성류의료연구센터 등의 팀이 발표했습니다.
태아 치료는 태아에게 생명에 위험이 있는 중증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 태어나기 전에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입니다.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등의 팀에 따르면 지난 7월 심장 혈관의 입구가 좁아져 심장의 일부가 발육하지 않게 되는 중증 대동맥병 협착증이라는 병이 발견된 임신 25주의 태아에 대해 산모의 배 밖에서 바늘 같은 특수한 관을 태아의 심장에 찔러 넣어 좁아진 혈관 속에서 볼룬이라고 불리는 기구를 부풀리는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해 태아는 지난 10월에 무사히 태어났으며 경과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술은 태아 치료의 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구팀은 일본에서 중증 대동맥병 협착증의 태아 치료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이거나 재무성의 결제문 저자 자살한 긴기 제목의 직원 아카기 도시오 씨의 부인 마사코 씨가 1억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대상하는 국가 소송에서 국가 측은 15일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집어 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측은 지금까지 싸울 자세를 보여왔으나 마사코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15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태도를 바꿔 종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카기 씨가 강력히 반발한 재무성의 결제문서의 조작 지시에 대응을 포함해 모리토모 학원 안건에 관계되는 정보 공개 창구에 대한 대응 등에 적혀 전신면 등의 과잉 부하가 계속돼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제 문서의 조작이라는 중대한 행위도 고려해 종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사코 씨는 재판을 통해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계속해왔으나 국가 측이 취한 절차로 인해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채 배상금의 지불이라는 형태로 국가와의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일본 우편은 국제와 투자信託을 고려한 고객 등 총 21만 4천 명분의 개인정보가 분실된 것이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우편은 지난해 11월 근마 현대 4곳의 우체국에서 300명분이 넘는 개인정보가 분실됐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 전국의 우체국에서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총 6,565곳의 우체국에서 국제와 투자신탁 거래를 기록한 서류와 공공요금 지불 취급표 등이 분실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서류에서는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금액 등이 게재돼 있는데 분실된 개인정보는 1,021만 4천 명분에 달합니다. 현재 외부로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실이 확인된 우체국은 전체 약 30%이며 회사는 임원 3명을 엄중주의하고 재발 방지책으로서 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